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위로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지난번과 같은 책입니다. 공부보다 공부 그릇, 저자 심정섭, 출판사 더 디퍼런스. 오늘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공부를 하게 할 때 그 동기, 긍정적인 성취 동기를 심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왜 공부를 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라는 거죠. 네, 관련해서 61페이지. 아이에게 심어주어야 할 긍정적 성취 동기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종종 열심히 하는 것, 성과를 내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 어떤 동기에서 열심히 하고 어떤 방법으로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진정으로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라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이 부끄러워서, 누가 미워서, 누구에게 복수하려고, 이기적인 욕심이나 남을 무시하는 교만이 동기가 되어 이룬 성과는 오래갈 수 없기 때문이다. 혹 오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한다. 중략하고 64페이지. 진이 빠지게 하는 우리나라 영재 교육. 필자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과학 분야 노벨상이 나오지 못했을까에 대한 대답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1983년 경기과학고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한 공부한다는 전국의 영재들을 모아 영재 교육을 시켜도 노벨상은 나오지 않았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의 원인은 긍정적 동기부여보다 부정적 동기부여로 아이들을 몰아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어려서 완전히 진을 빼놓는다. 과학고, 영재고에 가려면 초등 저학년부터 영재반에 들어가 거의 고3에 가까운 생활을 하며 공부에 매달려야 한다. 어릴 때부터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공부,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공부, 어른들을 기쁘게 해주는 공부를 해야 하니 진정으로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기 졸업해서 카이스트에 가고 서울대에 진학하면 일단 목표 달성이다. 그리고 교수가 되고 연구원이 되면 이제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평생 바쳐 연구하고 그 연구에서 인생의 의미와 삶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나라 영재들에게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모습은 공부뿐만 아니라 예체능 교육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에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해외에서 유학까지 마친 유능한 악기 연주자 한 분이 자기는 앞으로 그 악기는 손도 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봤다. 운동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다시는 그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선수들이 나온다. 왜 그럴까? 아이를 악기 연주하는 기계로 만들고 메달 따는 기계로 만들기 위해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인내와 절제를 강요하다 보니 진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서양의 많은 인재들은 어릴 때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대학과 대학원을 가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가는 삶의 초점을 맞춘다. 어려서부터 인내와 열정을 방전시키지 않으니 평생 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본인이 평생 한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자를 기르고 제자에게 모든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친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바보 같은 질문이나 몰상식한 질문에도 친절하게 대답한다. 부모가 읽어주어야 할 아이의 마음과 동기.
필자는 많은 아이들이 의식지도에서 말하는 200 이상의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다. 네, 이 부분에서 의식지도는요. 제가 마침 지금 읽고 있는 책이거든요. 데이비드 호킨슨 박사의 놓아버림에 나오는 의식지도입니다. 네, 더 어려운 책으로는 의식혁명이 있는데요. 좀 어려울 거예요. 이 놓아버림이라는 책은 그러니까 데이비드 호킨슨 박사님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식을 점수로 레벨별로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표시를 해주신 엄청난 분이시고요. 이 책은 진짜 인생책입니다. 모든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혀를 내두르게 될 거예요. 이런 책이 있다니 하실 겁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말하는 200이라는 거는 용기의 단계거든요. 네, 중간 단계입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의 중간 단계, 이 200이 기준으로 돼서 그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좀 양호한 상태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식지도에서 말하는 200 이상의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창에서 의식지도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용기와 중용, 자발성, 수용하는 마음, 이성, 사랑, 기쁨,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이후에 공부와 일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진정한 삶의 완성을 통해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자녀 교육을 위해 아이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다. 엄마, 나 태권도 배우고 싶어. 엄마, 나 영어 학원 보내줘. 라고 아이가 무언가를 하자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 땡땡이는 왜 그게 하고 싶어졌어? 라고 아이가 그것을 하려는 동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아이가 수치심, 죄책감,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심, 분노, 자만. 의식 레벨의 200 이하의 감정들입니다. 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먼저 다독여주고 대화를 통해 풀어줄 필요가 있다. 반면 아이가 용기, 자발성, 사랑, 기쁨의 마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격려하고 적극 후원한다. 아이가 자라면서 부정적인 의식 수준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하지만 가능한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하도록 도와준다면 아이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아이가 뭐 좀 하겠다는데 피곤하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명한 부모가 시간을 내서 신경 써야 할 것은 아이의 문제지와 학원 스케줄이 아니라 바로 아이의 마음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아이의 긍정적인 마음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짜 공부 그릇 중에 하나이다. 네, 이 파트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주변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